안녕하세요. GS토리 김홍일 PD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지금 제놀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저도 탐방 가기 전까지는 좀 굉장히 생소했던 기업인데, 네. 요 기업을 사실은 좀 알고는 있었어요. 뭐냐면요, 그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프로그램을 보시나요? 뭐 요즘에 꿀벌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네네. 이제 그거는 들은 적 있어가지고요. 저도 거기 영상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기업으로 항상 제놀루션 주가가 네. 좀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 뭐 그런 쪽 사업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탐방에 가 보니까 나름대로 그쪽으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그게 어떤 이야기였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생기네요. 어떤 기업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너럴루션 기업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동서 2006년 설립된 기업이었고 2020년도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가지고 코스닥에 상장이 된 기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체외 진단 의료 기기라고 되어 있고 핵산 추출 기기 또는 요 시약 요걸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 2020년도와 21년도 코로나가 22년대까지 그렇죠. 코로나 때 특수 효과를 본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 사업은 돈이 정말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실적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막대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그 덕분에 또 이제 그 비용을 많이 얻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 어떤 기회를 잘 잡았던 거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엔데믹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쪽 섹터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본업은 일단은 원래 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본업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앞으로 그 벌어들인 돈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지 이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RNA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RNA도 옛날에 되게 낯선 단어였지만 이제 네. 많이 익숙할 겁니다. 여러분들 맞으셨던 백신 같은 거. 화이자, 모더나 같은 백신에 그렇죠. RNA가 네, 있으니까. RNA 백신이라 많이 불려서 이제 익숙해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그 꿀벌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요 꿀벌이 바로 요 사업이니까 요 사업을 우리가 주목해 보자 이런 말씀드리면서 뒤에 투자 포인트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 바이오센서라든가 시젠 같은 기업들이 코로나에서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사실 시장의 관심사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 제놀루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놀루션이 엔데믹 이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그린 바이오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네, 뭐 그린바이오 사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네. 너무 방대한데요. 동사는 여기 보시면 낭충봉화 부패병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낭충봉화 부패병이고 우리가 일명 요 꿀벌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꿀벌 치료제다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를 현재 개발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인간으로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 대상으로 하는 임상이기 네. 때문에 지금 임상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결과만 잘 나오면 바로 품목 허가, 그러니까 제품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인간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굉장히 2중, 3중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좀 네. 네. 그래서 동물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이기 때문에 그 부분 스토리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21년도 하반기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다음에 22년도 4월달부터 임상은 진행됐고 이게 22년도 말 임상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탐방 갔을 때도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 제가 보고서에 기록해 놨잖아요. 23년도 2월 또는 3월 중 임상 결과 보고서를 수령할 수 있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일자가 오늘 3월 3일입니다. 네, 3월 3일이죠. 그러면 얼추 이 결과들이 나올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자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결과가 잘 나왔다. 그러면 바로 품목 허가 받고 제품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꿀벌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요게 그럼 왜 중요한지 우리가 굉장히 원초적으로 좀 가봐야 되는데요. 네.
꿀벌이 해주는 역할이 꽤나 있습니다. 이제 뭐, 네. 인류의 어떤 사회에서. 그렇죠. 뭐 꿀벌이 사라지면 뭐 인류가 멸종될 것이다 이런 얘기. 네네네. 이게 뭐냐면 먹는 것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암술과 수술의 어떤 그 만남. 그렇죠. 그런 것들 역할해 주는 게 뭐 나비, 뭐 나비. 꿀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해준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꿀벌들이 사라지게 되면 앞서 우리 김 PD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도 멸종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이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아직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양봉 농가에 꿀벌 한 집을 그렇게 보내면 뭐 반 이상이 사라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죠. 네네네. 그래서 시사 프로그램 이야기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벌통에 벌이 있어야 되는데 네. 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벌이 실종돼가지고. 네네 돌아오질 못해요. 네. 그래서 결국 벌이 돌아와야 뭐 꿀도 만들어지고 다 하는 건데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를 누군가 개발해야 되는데 네. 지금 국내에선 유일하게 제놀루션만 가능했던 겁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연입니다. 네. 원래 요 원료가 되겠죠. 의약품 원료. 네. 요게 이제 항암제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인데 요거를 동사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 대표이사가 실제로 연구자예요. 네. 이쪽 분야를 연구하신 분이라서 이분이 동물 쪽으로 적용을 한번 시켜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적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새롭게 또 할 수는 없고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가 바로 제놀루션이었기 때문에 제놀루션이 지금 이쪽으로 많이 사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작년에 시장이 한참 안 좋을 때 그 무상증자만 가면 뭐 몇 배씩 뛰고 이런 모멘텀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제놀루션에도 이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 많은 그 제놀루션을 투자하시는 주주분들이 작년에 그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가 뛰는 것들을 보셨을 겁니다. 네. 그럼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어? 네, 그런 것들 많이 요구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탐방간에 확인을 좀 했습니다. 주가가 워낙에 지금 떨어져 있고 제가 탐방 갔을 때 그때 1월달 뭐 이때였는데요. 하루 거래량이 10,000주에서 20,000주가 채 안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주주분들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무상증자 하자. 이거 요거 사실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전화로 한 거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대면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주주총회 네. 시기가 오는 거죠. 주총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 주주분들이 이번에 제놀루션 주주총회에 대거 참석하겠다 이런 것들 많이 예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오프라인 주주총회 자리에서 모든 주주들이 모이는 거죠 이제. 네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강성 주주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이 대표이사 경영진에게 무상증자 좀 하자. 네. 네, 이걸 아마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경영진도 이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주주들 요구가 더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무상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 차원에서는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주주총회 직전까지 한번 체크 계속 해봐야겠네요. 네, 요거는 제놀루션이 2021년도에 공시했던 내용인데 무상증자를 안 했던 기업이 아닙니다. 한번 해봤네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해봤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무상증자를 뭐 다시 한번 한다는 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어렵진 않아요. 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이 되겠죠. 그렇죠. 과연 몇백 %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할 것이냐 이게 제가 볼 때 중요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요즘은 한 주당 한 주론 그 간의 그렇죠. 기밀도 안 차지한 네, 시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최소 뭐 300% 네. 뭐 이 정도 남아줘야 그래도 무상증자 좀 했구나 네. 이런 소문이 돌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만약에라도 한다 그러면 뭐 최근에 주식시장은 다 모멘텀 이슈를 쫓기 때문에 네. 주가에는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이 놓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제놀루션 투자 의견과 투자 전략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동사의 목표 주가는 16,000원을 제시하는데 보통 제가 일반적으로 그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는 PER이라고 하는 퍼. 네. 근데 이걸 많이 기준으로 잡습니다. 결국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데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얼마냐 이걸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싸냐 비싸냐를 따지는데 근데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2020년과 2021년에 번 돈만큼 앞으로 벌기는 힘들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사실은 특수한 상황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걸로 동사의 어떤 수익성, PER을 따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네. 제가 동사는 약간 독특하게 가치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했는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우선 동사가 아까 돈을 벌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벌어서 뭘 했냐? 건물을 샀습니다. 아, 부동산을 그리고- 샀군요. 그렇죠. 그리고 공장을 지었는데 요 지금 보유 중인 마곡과 송도의 부동산 가치가 대략 500억입니다. 네. 요 500억이라는 숫자 잘 기억하시고요. 동사가 지금 이거 이외에도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자산. 단기 금융자산은 뭐냐면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MMF 펀드 이런 데 많이 넣어놓기도 하고 RP 단기 채권이죠. 네.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유동화 시킬 수 있는 금융자산 이런 쪽에 넣어놓은 돈이 대략 538억입니다. 그러면 부동산하고 현금성 자산 가치만 따져도 지금 1038억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사업 가치를 더해줘야겠죠. 네. 그래도 사업적 가치가 있으니까 상장을 했는데 정말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동사가 상장할 때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569억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동안 사업을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임상 진행해 왔거든요. 네. 사실 그럼 사업적 가치는 더 올라갔는데 제가 다 무시하고 상장할 때 그 가치 반영했습니다. 아, 보수적으로 굉장히. 네네. 네. 그렇게 해도 569억의 가치는 이미 시장에서 평가받았던 거니까 네. 이걸 더해보면 결국 자산 가치하고 사업적 가치를 합쳤는데 1600억이라는 얘기고 네. 동사의 시가총액은 제가 보고서 작성할 때 기준으로 900억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치에 비해서 시총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주당 가치가 16,000원 넘어가니까 동사 적정 주가는 16,000원이 되는 게 맞다. 이게 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목표 주가 16,000원인 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걸 시청하실 분들 위해서 이게 2023년도 3월 3일자 기준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를 한다거나 하면은 주가가 크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가격 표시가 달라지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주의하고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결국 여러분들 보실 거는 이 시가총액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은 가장 변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권리락 후에 일시적으로 또 시가총액이 팍 줄어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서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재모 대표님 모시고 또 제너레이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다음 주엔 제가 그 로봇 관련된 기업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네. 요거 탐방 때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 그 답을 좀 찾았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네. 다음 영상도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로봇 관련해서 워낙 관심이 많고 또 이제 뭐 삼성전자 등 뭐 유수 대기업에서 로봇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 체크해서 다음 주에 한번 또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